1608년 1월 창덕궁 대조전. 한 남자가 병상 앞에 무릎 꿇고 있었습니다. 32세 광해군. 17년간 세자였지만 이 순간만큼은 그저 한 명의 아들일 뿐이었습니다. 병상에 누운 55세 선조의 목소리가 차갑게 떨어졌습니다. 중국의 책봉도 받지 못했는데 왜 세자라고 칭하는가? 앞으로 내 앞에 문안하러 오지 말라. 선조실록은 그 다음 장면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세자가 땅에 엎드려 피를 토하였다. 죽어가는 아버지가 아들에게 퍼부은 마지막 저주. 하지만 이것은 갑작스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1575년 광해군이 태어난 그날부터 이 순간까지 32년. 모든 것은 이 비극을 향해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를 일찍 여의고 유일한 후견인마저 잃은 세자. 새로운 왕비가 들어오고 적자가 태어나면서 흔들리기 시작한 왕위. 그리고 아버지의 끝없는 질투와 견제. 오늘 우리는 그 32년의 비극을 따라갑니다. 1575년 4월 26일 선조의 둘째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어머니는 후궁 공빈 김씨, 선조의 첫 번째 총애를 받던 여인이었습니다. 1572년 첫째 임해군을, 1575년 둘째 광해군을 낳았지만 운명은 잔인했습니다. 1577년 6월 13일 공빈 김씨는 25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광해군이 겨우 3살 때였습니다. 야사에는 이런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공빈이 병들자 선조에게 말했습니다. 궁중에 나를 원수로 여기는 자가 있어 저주를 받았습니다. 선조는 분노했지만 공빈이 죽자 곧 다른 후궁 인빈 김씨에게 총애를 옮겼습니다. 어머니를 잃은 광해군을 거둔 것은 의외의 인물이었습니다. 선조의 정비, 의인왕후 박씨. 자식을 낳지 못한 그녀는 후궁들의 아이를 친자식처럼 돌보았습니다. 선조가 장난삼아 왕자들을 꾸짖으면 아이들은 의인왕후의 치마폭 뒤로 숨곤 했습니다. 그녀는 그렇게 광해군을 지켜주었습니다. 1592년 임진왜란이 터졌습니다. 선조는 한양을 버리고 의주까지 도망쳤고 신하들은 세자 책봉을 강력히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선조는 망설였습니다. 서자를 세자로 삼는 것이 못마땅했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때 의인왕후가 결정적 한마디를 했습니다. 광해군은 이제 제 아들입니다. 적자입니다. 양자 입적. 이 한마디로 광해군은 1592년 6월 8일 정식 세자가 되었습니다. 선조가 의주에서 요동으로 도망갈 궁리를 할 때 광해군은 분조를 이끌며 전국을 돌며 의병을 독려했습니다. 백성들은 광해군을 진짜 왕이라 불렀습니다. 하지만 1600년 6월 28일 의인왕후가 45세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광해군은 25세 성인이었지만 또 한 번 어머니를 잃었습니다. 생모는 기억조차 없이, 양모는 눈앞에서 두 번의 상실이 광해군이라는 인간을 만들었습니다. 1600년 의인왕후가 죽자 선조는 놀라운 결정을 내렸습니다. 후궁 중 한 명을 왕비로 올리는 대신 외부에서 새 왕비를 간택한 것입니다. 1602년 10월 연한 김씨 김제남의 딸이 왕비가 되었습니다. 나이 19세. 선조는 51세였습니다. 32살 차이. 세자 광해군보다 7살이나 어린 새 어머니였습니다. 사관들의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임진왜란이 끝난 지 고작 2, 3년인데 전후 복구는 안 하고 새장가를 드시는가? 왕이 어린 왕비와 노느라 탕약을 매일 드시고 경연도 대충 나가신다. 하지만 선조에게는 명확한 목적이 있었습니다. 적자, 방계 출신이라는 정통성 콤플렉스가 선조를 평생 괴롭혔고 그는 51세의 나이에도 적자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1606년 3월 6일 선조 55세, 임무광후 22세, 드디어 영창대군이 태어났습니다. 선조의 유일한 적자, 왕비가 낳은 진짜 아들. 선조는 환호했지만 조정은 즉시 둘로 갈라졌습니다. 영창대군을 지지하는 소북파의 유영경, 광해군을 지지하는 대북파의 정인홍. 개축일기는 당시 분위기를 이렇게 전합니다. 대군이 탄생하자마자 동궁의 무리들은 눈의 가시처럼 생각했다. 조선의 왕위 계승 원칙은 적장자 승계였습니다. 광해군은 양자로 입적되어 법적으로 적자였고 이미 14년간 세자였습니다. 하지만 영창대군은 진짜 왕비가 낳은 진짜 적자였습니다. 혈통으로 보면 영창대군이 우선권이 있었습니다. 유영경은 이 점을 노렸습니다. 1550년생, 평범한 가문 출신이었지만 그에게는 특별한 재능이 있었습니다. 왕의 의중을 귀신같이 알아채는 능력. 선조의 마음은 영창대군에게 있다. 선조가 죽기 전까지만 버티면 된다. 유영경은 이렇게 확신하며 영창대군 편에 섰고 병조판서, 영의정까지 고속 승진했습니다. 반면 정인홍은 산림 출신 의병장으로 원칙을 중시했습니다. 광해군은 이미 세자다. 임진왜란 때 나라를 구했다. 법적으로도 도덕적으로도 광해군이다. 조정의 균열은 점점 깊어졌고 선조는 이를 방관했습니다. 아니, 즐기는 듯 했습니다. 광해군을 견제할 수 있었으니까요. 1607년 10월 11일 선조의 병세가 위독해졌습니다. 선조는 대신들을 불러 비만기를 내렸습니다. 세자가 이미 장성했으니 전의하거나 섭정을 맡겨라. 광해군에게 왕위를 넘기라는 명령. 하지만 이 비만기를 받은 사람은 영의정 유영경, 좌의정, 우의정, 단 3명뿐이었습니다. 유영경은 계산했습니다. 선조가 금방 회복할 것이다. 이걸 공개하면 광해군만 이득이다. 차라리 숨기고 기다리자. 비만기는 유영경의 집에 감춰졌습니다. 임무광후가 업문 전지를 내려 광해군에게 섭정을 맡기라 했을 때도 유영경은 거부했습니다. 오늘의 정교는 무사람의 생각 바뀌므로 감히 명을 받들 수 없습니다. 왕의 명령도 왕비의 명령도 무시한 것입니다. 1608년 1월 대북파의 정인홍이 움직였습니다. 상소를 올렸습니다. 전하께서 세자에게 전의와 섭정을 맡기겠다 하셨다 들었습니다. 헌데 유영경이 이를 숨겼으니 그 의도가 심히 의심스럽습니다. 조정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하지만 선조의 반응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정인홍의 상소는 참으로 흉하고 악하다. 명으로부터 책봉도 못 받은 녀석을 어찌 세자라 할 수 있겠는가? 선조는 비만기를 숨긴 유영경을 처벌하지 않고 오히려 상소를 올린 정인홍을 비난했습니다. 광해군은 선조 앞에 무릎 꿇고 엉엉 울며 빌었습니다. 소북파는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정인홍과 이이첨을 귀양 보내소서. 선조는 승인했습니다. 정인홍, 이이첨, 이경전 등 대북파 핵심 인물이 모두 유배되었습니다. 광해군의 수족이 잘려나간 것입니다. 그리고 이틀 후 1608년 2월 1일 선조는 아침 식사로 찹쌀밥을 먹은 뒤 갑자기 병세가 악화되었습니다. 대신들이 급히 모였지만 선조는 이미 숨을 거둔 뒤였습니다. 선조실록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유교를 내리지 못하고 승하하셨다. 유언도 없었습니다. 32년간 광해군을 괴롭히다가 마지막 순간에도 명확한 결정 없이 세상을 떠난 것입니다. 선조가 죽자 가장 먼저 움직인 것은 임무광후였습니다. 24세, 남편을 잃고 2살짜리 아들을 키워야 하는 젊은 과부. 유영경이 찾아왔습니다.
중전마마, 지금이 기회입니다. 영창대군을 즉위시키고 수렴청정을 하십시오. 이론적으로는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2살 아이를 왕으로 세우고 24세 왕대비가 13년간 섭정을 한다? 조선 역사상 유례가 없었고 광해군 지지 세력이 절대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 명백했습니다. 임무광후는 현실을 직시했습니다. 한글 교서를 내렸습니다. 광해군을 새 군주로 즉위시킨다. 2월 2일 선조가 죽은 바로 다음 날. 보통은 5일이 지나야 즉위하는데 신하들은 즉시 즉위를 간청했습니다. 그동안의 천대를 만회하고 소북파가 음모를 꾸밀 시간을 주지 않기 위함이었습니다. 34세 광해군이 조선 제15대 왕으로 즉위했습니다. 17년간의 세자 생활이 끝났습니다. 하지만 광해군의 눈에는 눈물이 가득했습니다. 기쁨이 아니었습니다. 32년간의 상처, 아버지의 저주, 그리고 앞으로 감당해야 할 무거운 짐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유배가 있던 정인홍과 이이첨은 하루아침에 즉위 1등 공신이 되었습니다. 선조가 그토록 원했던 영창대군은 왕이 되지 못했고 선조가 그토록 싫어했던 광해군이 왕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승자도 패자도 모두 불행했습니다. 광해군이 왕이 되어 가장 먼저 한 일, 생모 공빈 김씨를 왕으로 추존하는 것이었습니다. 신하들은 강하게 반대했습니다. 후궁을 왕으로 추존한 예가 없습니다. 명나라가 허락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광해군은 굽히지 않았습니다. 1610년 선언, 1613년 명나라 책봉 고명 획득, 1615년 종묘 안치, 1617년 왕후 간보까지 7년간의 집요한 노력 끝에 공빈 김씨는 공성왕후가 되었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집착했을까요? 3살에 이른 어머니, 기억조차 없는 어머니. 나는 왕후의 아들이다. 더 이상 서자가 아니다. 선조가 평생 서자하며 괴롭혔던 그 상처를 치유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이 집착이 광해군의 몰락을 앞당겼습니다. 1613년 개축옥사. 광해군은 임모광후의 아버지 김재남을 영모제로 처형했습니다. 영창대군을 패서인하여 강화도로 유배 보냈습니다. 1614년 영창대군은 9세의 나이로 유배지에서 사망했습니다. 공식 기록은 병사지만 실제로는 살해당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1618년 광해군은 임모광후를 서궁에 유폐시켰습니다. 폐모살제. 어머니를 패하고 동생을 죽인 왕. 1623년 3월 13일 인조반정. 광해군은 폐위되어 강화도로 유배되었고 1641년 제주도에서 67세로 사망했습니다. 3살의 어머니를 잃은 고아는 왕이 되었지만 결국 또 한 번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32년간의 비극을 돌아보면 하나의 진실이 보입니다. 선조는 왜 광해군을 괴롭혔을까요? 미워서가 아니었습니다. 방계 출신이라는 자신의 콤플렉스를 광해군에게 투영했기 때문입니다. 나도 서자의 후손이다. 그래서 평생 떳떳하지 못했다. 내 아들만큼은 정통 적자여야 한다. 하지만 이 욕망이 광해군을 파괴했고 영창대군을 죽음으로 몰았고 조선 조정을 피로 물들게 했습니다. 광해군도 똑같은 실수를 반복했습니다. 아버지에게 받은 상처를 치유하려다 더 큰 상처를 만들어냈습니다. 어머니를 왕으로 만들려는 집착이 폐모살제로 이어졌습니다. 선조실록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형제 사랑하기를 내가 있을 때처럼 하라. 선조의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선조 자신이 평생 광해군을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광해군도 영창대군을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상처는 세대를 넘어 전해집니다.
1608년 2월 1일. 선조가 죽던 그날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었습니다. 광해군의 15년 치세, 영창대군의 죽음, 임모광우의 유패, 인조반정. 모든 비극이 이 하루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역사는 우리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상처를 어떻게 다루고 있습니까? 당신은 다음 세대에 무엇을 남기고 있습니까? 선조는 콤플렉스를 남겼고 광해군은 복수를 남겼습니다. 하지만 그 끝은 모두에게 불행이었습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세요. 여러분이라면 광해군에게 어떤 조언을 하시겠습니까? 좋아요와 구독은 더 나은 역사 콘텐츠를 만드는 힘입니다.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광해군이 폐위된 후 27년간의 유배 생활을 다루겠습니다. 역사는 계속됩니다.